도루와 도루와 파트너만 보고 갑니다. 사랑합니다. 예, 맞아요. 저희 본부에 동기가 없어가지고 많이 외롭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선발 인원을 대폭 늘려가지고 앞으로도 계속 기회가 확대될 예정이라고 하니까 여러분의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작년에는 탈락하면 감사본부로 못 돌렸는데 올해부터는 이제 그 텍스에 탈락해도 감사본부로 지원할 수 있게 바뀌었다고 합니다. 저는 공부할 때 텍스가 제일 재밌었는데 사실 텍스 생각해보니까 3일 텍스밖에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선배들한테 물어봤을 때도 업무 시스템이 체계적이고 클라이언트가 다양해서 다양한 업무 기회가 있다고 들었어요. 지원쌤은 텍스만 관심 있으셨던 거예요? 성격상 뭘 하든 명확한 근거가 있는 걸 좋아하거든요. 저는 전문성이 3일회계법인의 장점이라고 생각해서 지원을 했는데요. 텍스 스쿨이나 텍스 브리핑 같이 교육 프로그램이 많이 구비되어 있어서 업무를 통해서 배우는 것도 많지만 이런 교육을 통해서도 전문성을 많이 기를 수 있더라고요. 아닙니다. 저희 본부 같은 경우에는 KICPA뿐만 아니라 AICPA, 세무사, 변호사, 미국 변호사 등 되게 다양한 전문가분이 계시죠? 네, 맞습니다. 다만 지원자별로 지원할 수 있는 루트가 다르니까요. 참고해서 지원해주세요. 예상 질문이랑 답변을 한 30개 정도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글로벌 텍스 본부에 꼭 들어오고 싶었는데 그 과정에서 저희 본부장님의 성함을 숙지한 상태로 면접에 참여를 했었는데요. 그럼 이름을 아신다는 것을 어필을 하셨나요? 예, 물론이죠. 면접 중간에 제가 이런 것까지 알아봤다. 좋아하시면서. 예, 좋아하셨던 거, 그렇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Y텍스, Y31, YB 이 세 가지 질문을 되게 열심히 준비했어요. 이 중에서 YB가 제일 중요한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끈기랑 문제 해결력 이 두 가지를 키워드로 삼아서 인턴이랑 학회 경험 등 다양한 예시를 들어서 계속 어필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자기소개서에 파트타임 경험이 있는 걸 적었었는데요. 그랬더니 면접관님께서 파트타임 때 가장 기억에 남는 인차지쌤 이름이랑 그분한테 받았던 피드백에 대한 질문을 주셨었어요. 그때 당시가 다 기억이 나셨어요? 친구 중에서 비슷했던 이름이 있었던 것 같아서 그거를 좀 어떻게 얼렁뚱땅 넘어갔습니다. 상증세 관련 문제 상황을 제시하시고 해결 방안을 말해보라고 하셨어요. 구체적으로 대답을 드릴 수는 없었지만 차별화하고 싶어서 상증세법뿐만 아니라 다른 세법들도 참고해서 구조를 새로 짜보겠다고 답변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럼 상증세 조문까지 다 외우셨던 거예요? 구체적인 조문을 물어보셨다기보다는 세무 이슈에 대한 접근 방식을 보려고 하셨던 것 같아요. 다들 이제 열심히 하겠다, 3일에 뼈를 묻겠다 이런 원론적인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비슷하게 3일에서 열심히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그런 뻔한 소리 말고 해봐라 그러셔가지고 오피스가 딱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피스 기둥이 좋다, 뭐 대리석이 좋다 그렇게 막 건물 칭찬을 했던 기억이 나요. 자기소개서에 글로벌 텍스 본부에 꼭 가고 싶다라고 써놨었는데요. 그럼 혹시 영어 면접도 보셨나요? 영어 자기소개를 1분 정도 시키시더라고요. My name is 김동건. 세무 조정이나 세무 조사를 할 때는 필드워크도 좀 많은 편인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의 업무는 저희는 사무실에서 좀 진행을 하거든요. 아모랩 오피스가 정말 좋아요. 깨끗하고 경치도 좋고 야근하기도 좋고 도루와 도루와 세무조사 대응이라는 업무 있는데 그런 경우는 지방으로 출장을 한두 달 정도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모 선생님은 지금 조사를 3개 연달아 하셔서 7개월째 가 있는 또 특수 사례도 있기도 하고 감사랑 다르게 막 출장이 없지는 않습니다. 첫 해외 출장 기억에 많이 남는데요. S사의 해외 투자 구조 개편을 하는 업무였어요. 해서 유럽에 있는 자회사들을 합병하기도 하고 청산하기도 하는 그런 업무였는데 네덜란드에 있는 자회사에 방문을 했었습니다. 이메일과 통화로는 시차 때문에 상당히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그런 일들인데 직접 얼굴을 보고 이야기를 하니까 훨씬 빠르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할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았고 업무가 다 끝나고 난 후에 방고 미술관에 가서 국내에서 볼 수 없었던 그런 작품들도 보고 방고의 스케치도 볼 수 있어서 정말 기억에 많이 남고 그 학생 시절 때 해외여행을 다니잖아요. 그래서 독일, 스위스, 호주에서 그 PwC 오피스를 실제로 보고 나중에 회계법인 들어와서 여기로 출장 오면 정말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3일 텍스에 들어오고 난 후에
실제로 그 현지 오피스에서 근무하시는 회계사분들이랑 이메일로 커뮤니케이션 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때 정말 감회가 새로웠던 것 같습니다. 세무조사 나가서 처음 소명서를 썼던 게 가장 기억에 남는데요. 제가 쓴 글을 조사관님들이 읽고 세무 이슈에 대해서 판단을 내리신다고 생각을 하니까 되게 부담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도 같이 나갔던 인차지 쌤이 2번이고 3번이고 리뷰를 해주셔서 많이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나중에 소명서 쓸 때 쌤한테 많이 질문해도 되죠? 저 믿으세요? 첫 세무진단 업무가 기억이 나는데요. 아무래도 한 달 필드로 진단 업무를 나가다 보니까 클라이언트 분들과 팀쌤 분들이랑 맛집도 가고 카페 가서 얘기도 하면서 많이 친해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일하라고 보냈더니 친구 만들고 오셨네요. 해외 법인에 지급하는 소득에 대해서 원천징수 자문을 했던 업무가 제일 기억에 남습니다. 이런 말들 있잖아요. AI가 들어오면 뭐 회계사 세무사가 없어질 것이다. 컴퓨터가 더 잘할 것이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 업무를 하면서 결국 저희 직업이 판단하는 직업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판단을 AI가 대체하는 데까지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리지 않을까. 저희가 은퇴할 때까지는 먹고 사는 걱정이 없어질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게임 회사로 R&D 세액공제 세무 자문을 나갔던 경험이에요. 저 포함해서 3명이서 같이 일을 했는데 한 선생님이 게임 산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PC방에 가서 게임을 해야 된다. 이래서 같이 3명이서 게임을 하면서 친해지게 되어서 되게 기억에 남는 경험이네요. 최근에 했던 경정청구 업무가 가장 기억에 남는데요. 여태까지 했던 경정청구 업무는 서식 작성 위주로 좀 했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어떤 것이 수정되어야 되고 어떻게 계산이 되어야 되는지를 직접 참여해서 너무 기억에 남고요. 네, 저는 1년 차다 보니까 주로 세무조정 업무만 맡았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했던 주식평가 업무가 되게 기억에 남아요. 원래 주식평가할 때 부동산은 다 개별적으로 평가를 하잖아요. 그래서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300개를 넘게 봤는데 기억에 남습니다. 좋은 기억은 아닌 것 같은데요. 아니요, 좋은 기억입니다. 국제조세를 하는 팀이다 보니 클라이언트도 외국인이 많고 또 해외 오피스랑도 자주 협업을 하는 편이라 상대적으로 기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실제로 선배님들도 대체적으로 해외 파견 경험자이시고요. 저도 관심이 많아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저도 가고 싶습니다. My name is 제가 알기로는 저희 파트 내에는 해외 파견 가신 선생님들이 안 계신데요. 그래도 옆에 파트 같은 경우에는 일본 개법인을 주로 하고 있어서 일본에 주로 파견을 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해외 파견 OT를 들었는데요. 내국제 분들이나 GTS 분들 상관없이 지원은 누구나 해도 된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회계법인 특성상 시즌에 안 바쁘다 그러면 거짓말이고요. 그 대신 상대적인 장점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뭔가요? 아무래도 물리적으로 시즌에 감사보다는 약 1도에서 2도 정도 따뜻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시즌은 생각보다 나쁘지 않다? 비시즌은 생각보다 좋진 않다? 워라밸을 기대하고 들어오진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지 실망스럽지는 않아요. 시즌 때는 예측 가능하게 바쁘고 비시즌 때는 예측 불가능하게 바쁘다. 그래서 언제 안 바쁜지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둘 다 바쁘다는 거네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휴가 재택 측면에서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분위기고요. 재택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분위기라서 저는 넓은 측면에서는 굉장히 워라밸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되게 넓게 보셨나 봐요. 인터내셔널. 저희는 국제조세 팀이다 보니 팀 내에도 외국인들이 상당히 많아서 업무를 할 때 좀 전문가로서 자기 의견을 개진하고 또 전문가로서 각자의 역할을 하는 그런 수평적인 분위기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소한 행복? 그래도 업무 자체는 좀 고될 수 있어도 이게 출장 가면은 인차지 쌤이 맛집도 많이 데려가 주시고 그리고 숙소도 되게 좋은 데 잡아주시려고 노력을 많이 해주시거든요. 출장 가서 야구 배팅장에서 놀기도 하다 보면은 그래도 업무 외적으로 소소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일하라고 보내놨더니 친구 만들고 오셨네요? 사람이 좋아. 본바본 진리. 모든 회사가 본부 바이 본부잖아요. 힘든 본부도 있고 덜 힘든 본부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본부는 어떻죠? 본부장님 사랑합니다. 스스로 성장. 저희 본부는 스스로 성장해야 된다는 게 모토거든요. 저는 자유분방함. 왜냐면 저희가 재택이나 휴가가 되게 자유롭잖아요. 그래서 업무 시간에 일만 제대로 하면 어디서 뭘 하는지 신경을 안 쓰신다는 게 저는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2021년은 여러분이 3일 텍스의 일원이 되는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현 현장에서 뵙겠습니다. 오, 오직
연관 본부장님만이 관, 관심사. 2, 이제 3일에 지원하게 되실 텐데 0, 영상을 보신 여러분 모두에게 신, 신의 축복이 있기를. 피스. 2, 이곳보다 좋은 곳은 없을 겁니다. 상, 상상만 하지 마시고 도. 도전하세요, 여러분. 저희 본부에서는 사실 다양한 업무를 좀 많이 하는 편인데요. 그래서 사회계법인이나 로펌 또는 인더스트리 회계팀으로 진출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단기간 안에 다양한 업무를 많이 해볼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연차 같은 경우에도 어려운 업무도 해볼 수 있고 혼자 인차지를 하는 경험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을 좀 빨리 배우고 나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남아서 파트너가 돼서 많은 커리어를 달성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파트너만 보고 갑니다. 본부장님 사랑합니다. 기대 그 이상이다. 3일택스는 좋은 시작이다. 지원하시는 분들이 각자 다른 목표를 가지고 지원을 하시겠지만 그래도 세무 전문가로 성장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지원하신 거라면 3일택스만큼 좋은 시작점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럼 도착점은요? 그건 이제 각자 다 사정이 있으시겠죠. 사관학교다. 단기간 안에 컴팩트하게 많은 업무를 배워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전문가로서의 역량을 기르는 데는 좋은 곳 같습니다. 몇 년제야? 본부장님 사랑합니다. 3일택스는 인류다. 왜요? 다들 힘든데 웃고 계신 것 같아서 농담이고 저희 3일 회계법인 텍스팀이 독보적인 존재이고 리딩펌이기 때문에 인류다. 입사할 당시에 3일택스보다 더 좋은 선택지는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그 선택을 후회하진 않습니다. 저도요. 여러분은 이미 준비된 인재이기 때문에 자신감만 갖고 지원하시면 모두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화이팅입니다. 이 영상 끝까지 봐주셨다면 합격할 수 있습니다. 자, 3일택스 봐요. 3일에서 만나요.